고대 시절부터 인류에게 하늘은 두려움의 존재, 동경의 대상, 미래를 점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현대에 이르러서 인류는 하늘에 가까워진 수많은 건물들과 빌딩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먼 과거 고대에도 하늘에 가까운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축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천공의 성 라퓨타처럼 공중에 떠있는 정원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단식 피라미드로 높게 조성된 정원입니다. 예리하신 시청자들이라면 공중에 떠있는 정원도 아니라면 그저 높게 위치한 정원이 어떻게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첫 번째로 공중정원이 고대인들에게 인간 영역 밖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고대 사람들에게 많은 기록으로 남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중정원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바빌로니아의 사제인 베로수스가 기원전 290년에 적은 것이지만 이는 후대 작가들의 글에서 인용된 것으로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용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로마 제국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그는 이 궁전에 거대한 기둥들이 받치는 높은 길을 닦고 온갖 나무와 식물들을 심은 후 이를 공중의 낙원이라 칭했다. 그는 궁전의 배치를 산악지방과 정확히 같은 형태로 조성하였는데 이는 산악지방인 메디아에서 태어나 자란 왕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라 적혀 있는 것을 시작으로 기원 후 5세기까지 공중정원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두 번째 이유는 기원전 6세기 건축 기술로 고층 건물에 물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중정원에 대한 고대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역사가들 사이에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존재했었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위치 또한 의견이 분분하여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바빌론설, 니네베설, 존재 부정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류설인 바빌론설은 1855년생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가 바빌론의 왕궁 유적을 발굴하면서 주장했는데요. 당시 그는 바빌론시의 북동쪽에 있는 남쪽 왕궁 인근 지하에 건설된 14개의 아치형 방을 발견하였고 이 아치형 방 벽돌의 방수를 위한 역청이 발려져 있어 이를 공중정원에서 물을 퍼내는 지하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후 바빌론설은 발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중정원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강가에 위치해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성벽들로 가로막혀 있고 왕궁과 강 사이에도 성벽이 나 있기 때문에 왕가의 정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옥스퍼드 대학의 스테파니 달리 교수는 바빌론이 아니라 바빌론 서북쪽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니네베라는 곳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니네베설입니다. 니네베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니네베를 바빌론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센나케리브가 니네베 성을 보수할 때 성문 이름에 신의 이름을 붙였는데 바빌론 신에게 향하는 문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니네베를 또 하나의 바빌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존재 부정설은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기록은 존재하지만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기록과 가설들을 요약하자면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 사랑하는 아내 아미티스가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건설되어졌으며 공중정원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 바빌론, 현재는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80km 지점에 위치했으며 구조는 맨 아래층이 가로 세로 각각 400m에 높이는 약 20m 계단식 피라미드로 지어졌으며 내부는 크고 작은 방이 100개가 넘게 있고 각 층마다 온갖 나무, 풀, 꽃들이 피어져 있으며 옥상에서는 폭포수 같은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은 이렇게 공중정원에 온갖 나무, 풀, 꽃이 피어나고 옥상에 폭포수가 흘러내리려면 공중정원에 상당량의 물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의문을 해결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문의 해답은 의외로 과거 기록에 의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우선 디오도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맨 꼭대기 층에 위에서 아래로 난 구멍들이 있으며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 물을 끌어올렸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그리스 역사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스트라보가 남긴 글에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유레카 일화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했다는 나선 펌프를 떠올리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중 일부에 따르면 온통 향기로 가득했다.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린 석류나무는 잔잔한 미풍의 향기를 실어보내고 있었다. 폭포수에서 튀는 물방울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는 정원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 계단과 평행하게 뻗어있다. 수로였을 것으로 추정하다. 아무도 그 내부와 구조를 보지 못했다. 종합하자면 공중정원은 멀리 떨어진 수원지에서 수많은 수차를 동원하여 높은 언덕으로 물을 끌어올린 후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자들에 의하면 공중정원은 말 그대로 정원이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대량의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맨틱가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만든 공중정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공중정원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